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이미 배출된 탄소를 없애려는 노력도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이 갈조류의 탄소 흡수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 어린이과학동화 편집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근 이 전 세계가 아주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고요? 네, 올겨울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와 북미 대륙 곳곳이 극한 한파와 폭설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이로 인한 산불도 계속됐지요.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거나 흡수해 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들자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에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첨단 기술을 최대로 투입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과학자들이 탄소 중립의 새로운 해결사로 갈조류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갈조류는 광합성을 하며 바다에 사는 해조류의 한 종류입니다. 해조류는 엽록소를 지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나무와 풀이 숲을 이루듯이 바닷속에는 햇빛이 닿는 수심의 해조류가 바다숲을 이루지요. 최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을 조사한 결과 바다숲 1헥타르당 매년 약 3.4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숲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바닷속에도 이렇게 넓은 숲이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알게 되네요. 이 해조류가 이룬 바다숲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조류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70%를 만든다고 알려졌습니다. 해조류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갈조류입니다. 해조류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의 색깔에 따라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로 구분하는데 김은 붉은색, 파래는 녹색, 미역은 갈색을 띱니다. 광합성하는 색소의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을 띠는 거죠. 예, 우리가 자주 먹는 미역과 이 다시마가 갈조류죠. 이번에 갈조류에 대한 연구가 새로 발표됐다고요? 네, 독일 막스 플랑크 해양미생물학 연구소 연구팀은 갈조류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조류는 햇빛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별다른 영양소가 없어도 잘 자랍니다. 대기 중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흡수한 탄소의 최대 3분의 1 정도를 끈끈한 점액질 형태로 바닷물에 방출하지요. 해저로 끈끈한 점액질을 가라앉히면 미생물 등 다른 해양 생물들에 의해 분해됩니다. 네, 이 대기 중에서 흡수한 탄소가 이 점액질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네요. 이 점액질에 좀 중요한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갈조류의 점액질을 분석했습니다. 점액질의 성분 중에서도 최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갈조류에만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후코이단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미생물 등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무척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다른 생물들이 분해하지 못한 덕분에 후코이단에 갇힌 탄소는 대기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바닷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탄소를 꽉 잡아서 이렇게 묶어놓는 저장고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갈조류는 어느 정도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갈조류는 대기 중에서 연간 약 10억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중에서도 갈조류가 연간 약 1억 5천만 톤의 탄소를 가두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하면 갈조류가 대기에서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매년 최대 5억 5천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추가로 연구가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라니 아주 놀랍습니다. 네, 독일 막스 플랑크 해양미생물학 연구소 연구팀은 갈조류가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육상의 숲을 능가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갈조류의 잠재력을 좀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갈조류가 지구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방어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체온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뉴런이 있다고요? 네.
포유류와 조류는 주변 온도와 상관없이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온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새는 42도, 그리고 돼지는 39도, 사람은 약 37도를 유지하면서 살지요. 인간은 37도일 때 혈액순환, 면역작용, 관절운동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이 6%씩 감소하는데요. 체온이 35.9도에서 37.7도일 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세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정상 체온이 변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네,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열사병, 그리고 저체온증, 최악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체온을 인위적으로 정상 범위로 조정해야 치료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체온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뉴런이 발견됐다고요? 네, 최근 일본 나고야 대학교 연구팀이 포유류의 체온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세포, 즉 뉴런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의 EP3란 뉴런이 포유류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이 싸울 수 있도록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E2라는 물질에 주목하다가 E2가 작용할 때 EP3 뉴런이 활동하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쥐실험을 통해 이 뉴런이 체온을 조절하는 걸 확인했죠. 예, 이 체온 조절의 핵심 기전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다양한 질환에 더 잘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 뉴런으로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데 성공한다면 열사병, 저체온증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체온을 정상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면 지방을 태우는 것을 촉진해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기후위기 시대에 더워질 지구 환경에서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기후 변화의 부작용이 이제 우리 일상 곳곳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더 다양하고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